사람으로 해서 자기들이 많은 이제 원고들이 속아서 그 사람 기관에 10년 이상 넘게 체류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 리트리트라는 그런 기관은 뭘까요? 소위 그 20명의 거주자들이 있어요. 20명의 거주자들이 실제로 대략 20명의 거주자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요가를 이제 그죠? 가르치는 그런 작은 퍼빅센터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 1995년도에 리트리트가 155에이커라는 큰 데로 이제 옮겼네요. 레녹스라는 카운티로 옮겼고, 거기에는 뭘까요? 사실상의 좀 보다 큰 그런 시설을 이제 운영했겠죠. 이제 가지게 됐고, 95년도부터 2006년도 거의 어떻게 돼요? 10년 이상 8,000명 이상이 그죠? 게스트들이 매년 우리가 돈을 내는데 하여튼 와서 돈 내겠죠. 이 리트를 방문해가지고 사실상 요가 클래스도 이제 듣고, 그죠? 수업을 듣고 이제 릴렉스하고 또 메디테이트하고 또 그죠? have a message 뭐 이렇게 그죠? 마사지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상으로부터 어떤 또 잠시 이제 휴식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요가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런 뭐 인도 철학과 같은 그런 그죠? 요가 클래스네요. 그래서 거주자들이 이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그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사실상 살면서 모관의 그 제자로서 그죠? 살면서 기회를 주는 대신 뭐 그냥 금료는 조금 받는 흉내만 내는 그러면서 이제 자면서 일하는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요. 그냥 사람을 20명 채용하게 되면 급료가 엄청날 텐데, 나는 영적 지도자자, 닌 제자니까 말이죠. 어떻게 돼요? 돈 안 받아도 돼. 그 그냥 영적 지도자만 하루에 한 번 보더라도 가슴이 뛰는데 안 받아도 충분해. 그래서 원고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뭐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 오겠죠. 오게 되면 돈도 내니까 수강료도 있을 거고 또 기부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시설에 이제 그죠? 유치를 했고, 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관이라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손님들도 와서 돈도 내고 수업도 듣고 기부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관에 이제 사진들이 시설에 늘 이제 쭉 걸려 있고, 또 비디오들도 사실상은 그런 공적인 공간에 계속해서 틀어져 있고, 책이나 테이프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그 내부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공적으로 모관이 뭘까요? 자신이 실제로 선생이고, 그죠?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런 지위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절제를 통해서, 형태를 통해서 그런 지위를 얻었다. 그러니까 뭘까요? 계룡산에서 20년 동안 도 닦는 사람은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중부양도 해요. 만유인력 법칙에 위배되죠? 근데 뭐 자기네 공중부양해야 한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관이라는 사람이 사기꾼 비슷하죠. 외교안으로 봐서는 모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직함이라든지 또 이러한 자신을 따르는 저 사람의 안녕을 위한 정말 솔직하고 이타적인 그런 헌신을 다한다고 이제 부르짖고 있고,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이제 또 사실상 절대적인 어떤 신뢰관계, 선생과 뭘까요? 제자들 사이, 예수와 12제자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네요. 해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따라라. 그리고 뭘까요? 셀리바시, 뭐 사실
순교를 강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셀리베이트라는 게 이제 우리 신부들은 셀리베이트죠. 셀리바시 셀리베이트라는 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신부들은 셀리바시죠. 신부들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가장 간단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면 똑같네. 예수님이 뭘까요? 오직 모든 걸 버리고 집행이 하나만 해도 12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죠. 자, 금욕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도랑동굴에 가보게 중국에 저쪽 서역에 가게 되면 그 동굴에서 그냥 동굴이 한 5m, 6m 올라가서 동굴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먹고 간신히 버티고 기도하고 그냥 죽어요. 거기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뼈들이 많죠. 사막에도 뼈들이 많고 그냥 뭐 금욕생활하고 광야에서 부르짖고 하다 보면 자기가 해탈한 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간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실패했지만 재기해서 이렇게 사기권 행사를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탄생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원고 입장이 뭘까요? 원고의 그 지금 20명 이상 가까이 되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 모건이라는 건 뭘까요? 자, 그 자식 그죠? 모관에 대한 어떤 강한 정서적인 어떤 우전이 배양된 것으로 이제 성격화되어 있다. 모관이라는 게. 그 말대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정신적으로 굴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라죠.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그들을 혹은 그들의 그런 복지 안녕이라는 게 모관과 그러니까 이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하나로서 뭐 종교적인 지도자죠. 여기서 보면 영적인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뭘까요? 집을 다 팔아서 기부하고 다 그런 거죠. 이런데 사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교 집단. 그 사람이 뭘까요? 모관이 가끔 뭘까요? 어떻게 돼요? 자주 대부분 이런 거주자 제자들에 대해서 삶에 대한 그죠? 그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도 하고 있고 또 뭘까요? 수년 동안에 그들 관계가 뭘까요? 깊은 개인적인 관계, 모관과의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정숙하고 솔직하고 그죠? 속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이러한 다른 사람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 모관의 철학이니까 거기에 열중하게 되고 또 모관의 주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저 재산들을 리트리트라는 기관에 다 헌납하고 어떤 경우는 뭘까요? 10만 달러까지 헌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재산 다 헌납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날 따라라. 그럼 어때요? 부인은 남편하고 정리하고 재산 다 기부하고 오로지 당신이 하나님이다. 따라가는 거죠. 다 재산을 기부하고. 괜찮아요? 잘한 거죠?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보면 안 되고 왜 여기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 관계를 우리가 항상 연상해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도자와 나와의 관계는 뭘까요? 릴라이언스하고 도미넌스가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용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원고 입장은 뭘까요? 이 거주자 입장, 제자들 입장에서 뭘까요?
사실상 모건이라는 사람이죠. 크레머라는 사람은 자 이건 사기다. 뒤늦게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헌납하고 10년이 넘게. 또 그들의 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리트리죠. 이 기관하고 사실상 크레머하고 저 크레머라는 건 본인이죠. 정신적 주도자라는 사람하고 이런 계약 관계를 사실상의 커머셜이죠. 루크레이티브니까 이익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계약 관계를 맺었고 또 그에게 사실상 리트리트에 남도록 그죠? 물리적으로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했다. 그래서 사실상 크레머가 뭘까요? 사실상 또 비용도 어떤 비용도 받고 또 프리 하우징도 제공받고 또 프리 트랜스포테이션도 제공받고 이것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크레머가 뭐 받은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리트리트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같은 판매에 대한 수익금 일정 부분도 또 크레머가 다 가지고 가고 또 전 세계적인 또 이 세미나도 그죠? 무료로 개최하고 뭐 이런 비용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자기가 확보하는 거예요. 운영해서 이런 한드랩 사우전이니까 수천만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운영비의 수익도 본인이 가져가고 이건 사기꾼이 아니냐. 크레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떤 그 저술가죠. 어떤 저술가가 아마 이게 탐사 보도를 했는지 하여튼 심층 보도를 했는지 하여튼 이런 본인의 이러한 이력에 대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고용된 이런 저술가가 이 사람의 그 배경을 우리가 확인 후 크레머 결국은 창피하니까 이제 리트리트를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결국은 손을 제기했어요. 뭐냐면 자 결국은 그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intentional infliction의 emotional distress죠. 그리고 또 사실상의 신뢰 관계가 위반이 있었고 또 제3자에 대한 그죠? 계약에 위반도 있었고 사기에다가 허위 표시에다가 부당하고 기만적인 거래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레머가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히 그러한 주장들은 그건 그죠? 뭐 기각해달라 뭐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심에서 뭘까요? 자 모두 기각하고 단지 신뢰관계만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뢰관계와 사기와 그러한 거래관계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요? 항소한 거죠. 뭐라고 항소했어요? 이런 계약 위반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 야, 그 계약 위반 당연히 한 게 아니냐 하고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신뢰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잘 볼 필요 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의 이제 우리가 소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리트리트가 크레머, 모건이죠. 이 사람과 사실상 용역 계약을 맺고, 그들은 그 기관의 사실상 그죠? 체류자로서, 거류자로서 사실상 그 계약의 사실상의 수익자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수익자다. 이 관계를 잘 따진 거죠. 그러니까 뭐 리트리트하고 크레머와의 계약은 뭘까요? 결국은 이 계약을 통해서 제3자가 결국은 이 계약의
수익자에 해당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크레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지위를 허위 표시로 인해서 계약을 위반했고, 뭐 그 자신의 지위라는 건 당연하게 우리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진실로 그죠? 한마디로 선생이다 라는 지위를 허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계약 위반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3자에 의한 수익이라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3자 서드 파티 베니셔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멘티죠, 멘티. 멘티 입장이 뭘까요? 첫째, 자, 레지던트가 뭐라고 입증해야 되냐? They were intended beneficiary. 그 계약의 사실상의 수익자였다는 사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의 실적인